은행에 가면 사람들이 손으로 쓴 수표나 서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글씨체가 달라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예를 들어 7인지 1인지 헷갈려서 엉뚱한 곳으로 송금 실수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죠. 이러다 보니 직원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문서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요. 결국 악필들 때문에 은행의 핵심 업무가 마비되는 답답한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이런 문서를 기계가 읽어내는 일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돈과 신용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수표의 숫자를 기계가 잘못 읽으면 곧바로 은행과 고객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편 번호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 택배나 물류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말아요. 게다가 매일 쏟아지는 수백만 건의 문서를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었어요. 과거에는 글자의 특징을 사람이 일일이 자와 각도기로 재듯이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글자의 가로선이 몇 개인지, 선의 각도는 몇 도인지 전문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 계산하고 설계했죠. 이것을 수작업 특징 추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기계가 볼 기준을 사람이 직접 깎아서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마치 신입사원에게 업무 매뉴얼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적어서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특징 기계와 분류 기계를 억지로 결합해서 시스템을 돌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동 방식은 글씨가 조금만 기울어지거나 크기가 바뀌어도 사람이 정한 규칙이 깨지면서 인식률이 뚝 떨어졌어요. 펜 굵기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숫자 8에 구멍이 막히면서 기계가 전혀 다른 글자로 오해를 해버렸죠. 글씨의 형태가 조금만 찌그러져도 기하학적 왜곡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글씨 패턴이 등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담을 세워 처음부터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사람이 정해준 틀을 조금만 벗어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이 글씨를 이어서 쓰면 기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라서 읽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도 컸어요. 숫자 3과 4가 바짝 붙어 있으면 전체를 알파벳 M처럼 뭉뚱그려 보게 되어 엉뚱하게 오독을 하고 말았죠. 앞선 단계인 글자 분할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인식 과정 전체를 모조리 망치게 되는 구조였어요. 자르는 모듈과 읽는 모듈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대화나 협력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앞선 오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명적인 병목이 생긴 거예요. 결국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설계자 개인의 능력이 전체 시스템의 한계점이 되어버렸어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변수와 예외 상황을 사람이 미리 머리로 예측해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는 방대하게 쏟아지는데 정작 기계 스스로 그것을 보고 패턴을 배우는 학습 능력은 제로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이로 인해 복잡한 현실의 글씨 패턴을 도저히 담아내지 못하는 답답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어요. 수작업 설계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정확도 개선이 불가능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에요. 바로 이때 픽셀에서 직접 배우는 눈인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이라는 혁신적인 구조가 도입돼요. CNN은 사람이 특징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지 데이터 자체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똑똑한 기술이에요. 마치 숙련된 목수가 도면 없이도 나무의 결을 쓱 훑어보고 스스로 조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과 같아요. 기계가 이미지의 작은 영역들을 돋보기로 훑고 지나가며 점차 전체적인 특징과 패턴을 스스로 익히는 방식이죠. 덕분에 2차원 공간 정보를 원본 그대로 유지하며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새로운 눈이 생겼으니 이제 전체를 굽어보고 맥락을 판단하는 똑똑한 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변환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도입해 글자 분할과 인식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통합했어요. 이 기술은 헷갈리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들을 그래프 경로로 쫙 나열해 놓고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내며 평가를 해요.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만 보지 않고 전체 밑그림을 보며 경우의 수를 맞춰보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개별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오차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전역 학습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기계가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하게 되니 기존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던 병목이 마법처럼 줄어들었어요.
전문가가 밤낮으로 매달려야 했던 낡은 수작업 특징 추출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신 실제 데이터가 기계에 쌓이면 쌓일수록 기계의 성능이 스스로 계속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죠. 시스템이 설계자 개인의 편견이나 계산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핵심이에요. 전엽 학습을 통해 모든 모듈이 동시에 똑똑하게 학습되면서 전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내부의 동작을 들여다보면 2차원 원본 픽셀 이미지가 기계 안에 여러 층을 차례대로 통과하며 처리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점과 선에 불과했던 정보들이 점점 뭉쳐지며 더 복잡한 형태의 조합으로 변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저 그림 데이터였던 것이 기계의 깊은 층을 지날수록 점점 추상적이고 명확한 의미 정보로 탈바꿈해요. 넓은 깔때기 입구로 들어간 정보가 아래로벨수록 압축되며 결국 가장 밑바닥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핵심만 도출되는 방식이에요.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어들고 특징의 깊이는 더해졌어요. 이러한 정보 압축의 첫 번째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도장을 찍듯 특징을 찾아내는 합성굽 연산이에요. 작은 필터가 이미지 전체를 촘촘하게 옮겨다니며 마치 도장을 쾅쾅 찍듯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글자의 위치가 조금 밀리더라도 같은 모양이면 동일한 필터가 무조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하나의 필터를 이미지 전체가 돌렸으며 공유하기 때문에 기계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숫자가 획기적으로 절약돼요. 결국 한번 배운 특징은 어디에 있든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핵심 메커니즘은 대상을 일부러 흐릿하게 보면서 왜곡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부표집 연산이에요. 부표집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의도적으로 뭉개고 줄여서 정보의 위치 민감도를 확 낮추는 압축 기술이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자잘한 잡티는 사라지고 전체적인 굵은 형태만 한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과정을 통해 글씨가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흔들려도 기계가 아주 세밀한 이치 차이를 무시하는 효과를 얻게 돼요. 덕분에 심한 기하학적 변형에도 버티는 강건한 특징만 쏙 뽑아 남기게 되었어요. 이제 추출된 알짜배기 정보들을 모두 모아 가장 말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요. 기계는 가능한 모든 글자의 쪼개기 조합과 가설들을 2차원 그래프 형태로 길게 가지를 쳐서 늘어놓아요. 그리고 각각의 경로를 지나갈 때마다 이 길이 얼마나 정답과 거리가 먼지 꼼꼼하게 벌점을 매겨서 평가를 하죠. 마지막에 이 벌점들을 모두 더했을 때 합계가 가장 낮은 단 하나의 경로가 바로 최종 정답으로 선택되는 원리예요. 과거에는 자르기 모듈과 읽기 모듈이 따로 놀아서 엉뚱한 곳으로 탈선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모델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롤러코스터처럼 한 몸으로 매끄럽게 동작해요. 미분 가능한 수학적 구조로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끝에서 발생한 오차를 처음 층까지 한 번의 역전파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각 부품들이 서로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완해주며 시스템 전체가 최적화되는 구조가 가능해졌어요. 서로 남탓만 하던 부서들이 하나의 완벽한 팀으로 뭉친 꼴이죠. 이 모델의 진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총 6만 장의 글씨 데이터를 모아 가혹한 실전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엠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객관적인 검증의 기준으로 삼았죠. 테스트의 공정성을 위해 서로 다른 250명의 필기체를 마구 섞어서 편향이 없도록 꼼꼼하게 통제했어요. 네트워크 학습을 위해 6만 개의 데이터를 쏟아붓고 최종 시험을 위해 1만 개의 분리된 데이터를 철저히 준비했죠. 여기에 기계가 더욱 똑똑하게 훈련하도록 왜곡 데이터까지 추가해서 학습을 대폭 강화했어요. 이렇게 지오 훈련을 마친 모델을 다른 경쟁 알고리즘들과 함께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기존의 현업에서 널리 쓰이던 선형 분류기나 KNN 같은 모델들과 성능을 깐깐하게 비교했죠. 뿐만 아니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모델들과도 정면으로 당당하게 경쟁을 펼쳤어요. 모든 참가 모델은 별도의 유리한 전처리 없이 픽셀 이미지 원본 그대로를 직접 입력받는 조건에서 공정하게 승부했죠. 그 결과 합성곱 신경망이 다른 모든 모델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데 구조도 가볍고 처리 속도마저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내부에서 가중치를 공유하는 공간적 강점 덕분에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적어서 실사용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존 KNN 모델은 수만 장의 데이터를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해서 시스템이 무겁고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반면 이 모델은 연산 비용이 확연히 낮아서 현장의 실시간 처리에 아주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어 패턴의 핵심만 스마트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상용 하드웨어에 바로 얹어 쓰기 좋은 수준이에요. 최종 실력 평가에서 이 시스템은 0.7%라는 정말 경이로운 최저 에러율을 기록했어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100개 중 99개 이상을 완벽하게 맞춘 기적 같은 성과였죠. 이는 훈련받은 사람이 피곤할 때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수준에 거의 완벽하게 근접한 놀라운 정확도예요. 인위적으로 마구 찌그러뜨리고 훼손한 최악의 왜곡 데이터조차도 기계가 훌륭하게 술술 읽어냈어요. 전문가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기계 스스로의 학습으로 완벽하게 뛰어넘은 것이에요. 이제 이 시스템 앞에서는 웬만한 지독한 악필이 들이닥쳐도 더 이상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배경에 지저분한 노이즈가 끼거나 낙서가 섞여 있어도 꿋꿋하게 글자의 중요 특징만 예리하게 포착해내거든요. 글씨 위치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스듬하게 회전해도 부표집과 합성구 변산 덕분에 끄떡없이 방어해내요. 이러한 구조적 강점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처음 보는 데이터도 착착 맞추는 일반화 성능이 극대화되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전처리 과정이 이제 전혀 필요 없어졌어요. 이 위대한 연구는 단순히 숫자를 잘 읽기 위한 기술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서 탄생한 신경망 구조는 이후 사람의 얼굴이나 복잡한 사물을 인식하는 더 넓은 영역으로 뻗어나갔죠.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는 진짜 딥러닝 시대의 위대한 막을 올린 것이에요. 현실 세계의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새로운 지능의 눈이 탄생한 순간이죠. 결국 이 연구는 현대 인공지능 기술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근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